일단은 목차는 지금 머신 비전 인터페이스 트렌드 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트렌드 오버뷰, USB 3.0 테크놀로지, 그리고 머신 비전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그리고 USB 3.0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A라고 하는 이제 비전 협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 키 밴더들이 가입을 해 있는 아마 제일 공신력 있는 비전 협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EFEA는 약간 학술적인 협회라고 보면 AIA는 이제 어떤 머신 비전 관련된 제조사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든 협회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한국 머신 비전 협회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AIA의 지금 제가 마켓 리포트를 가지고서 이제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AI 말고도 그 EFEA나 아니면 IMS라고 하는 사설 업체를 통해서도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리포트를 제가 저희 제조사의 포인트레이드 통해서 받았는데, 포인트레이도 그렇고 AIA의 어떤 리포트가 가장 그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AIA 것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AIA 리포트는 주로 카메라에 관련된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포맷을 가지고서 제조사를 다 이제 서베이를 한 다음에 리서치해서 리포트를 낸 거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로 카메라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IA에서 지금 추측하는 전체 시장의 크기는 약 7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카메라 개수로는 56만 7천 개 정도가 지금 슈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그 일본을 포함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중국은 포함하고 있고 유럽이나 북미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보다는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뺐으니까 지금 아태 지역이 들어가 있긴 한데 한국이 들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솔직히 저는 국내에서 그 카메라 세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듯한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와 비교해서 2011년도와 비교해서 못하네요. 2012년도가 한 5.5%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13년도는 아직 그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한 5.5%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시픽 림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지만 일본에 대한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 데이터도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 비전이 이제 대개는 공장 자동화, 이런 장비 쪽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한 8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머신 비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공장을 벗어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지금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별로 이제 어떤 세일즈의 결과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는 지금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각 인터페이스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2005년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아날로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 6.1% 정도밖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고요. 반면에 기가 이더넷은 굉장히 큰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 아날로그 시장을 기기가 대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USB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그 사각형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그 판매된 인터페이스에서 95%가 디지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매출로 본 인터페이스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날로그는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고 기가빗 인터넷은 굉장히 큰 폭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카메라 렌트는 베이스가 주력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미디엄, 풀 컨피규레이션까지 카메라 링크도 굉장히 두터운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기비전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판매 대수가 55%, 그리고 매출을 볼 때 44.9% 정도가 2012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파이어와이어 경우는 이제 판매 수량이 줄어는 들고 있는데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은 판매 수량으로 볼 때 6.5%, 매출 수준은 6.2%, 굉장히 미비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USB와 카메라 링크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유저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프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국내는 카메라 링크가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장비 업체들에서 얼라이먼트로 사용하시는 VGA나 XGA 쪽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날로그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내 실정에 맞게끔 데이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별로 판매된 그 퍼센테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맨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1메가 이하의 레졸루션들입니다. 640480이랑 104768, 그다음에 1메가 정도 되는 그런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가 제일 많았고요. 그 위에가 이제 메가픽셀별, 1메가부터 2메가픽셀까지. 그리고 나서 라인 스캔 카메라 아니면 고해상도 에어리어 카메라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1메가 이하의 해상도는 대개의 경우 얼라이먼트에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각형의 디스플레이를 볼 때도 2개 내지는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 면에 봤을 때는 저쪽 해상도가 굉장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해상도 카메라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저 그래프만 봐서는 시장을 좀 보기는 어렵겠죠. 저건 유닛에 대한 분포기 때문에 당연히 메가픽셀 이하급이 많이 팔렸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타입의 이제 어떤 트렌드인데요. 지금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시면 밑에 있는 부분이 CCD고 위에 있는 부분이 CMOS입니다. CCD는 2010년도, 11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고요. 반면에 CMOS는 20%에서 거의 40%, 33%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OS는 제조가 CCD만큼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만 해도 E2V랑 시모시스, 액티나 그리고 뭐 소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CMOS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뭐 포토포커스 같이 좀 굉장히 10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도 외부 OEM을 줘서 자기들만의 센서를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CMOS는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머신 비전에서 많이 좀 확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는 이제 예전부터 머신 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CMOS 하면 이미지 퀄리티는 안 좋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노이즈도 많고 쓸 수 없는 카메라라고 하지만 요 근래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서 모노크롬인 경우는 CCD에 버금가는 이미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칼라 같은 경우는 감도에 있어서 CCD를 아직은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소니에서 출시한 IMX174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셔터 CMOS 같은 경우는 칼라 감도는 거의 CCD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CMOS에 버금가는 칼라 감도, 모노 감도를 갖고 있고 훨씬 저렴한 CMOS 카메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94의 현재 상황인데요.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1394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스탠다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었고 포인트 그레이나 얼라이드 비전이나 아슬라나 이런 큰 메이저 업체들이 1394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USB 3.0 출시되면서 1394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시장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394의 가장 큰 장점은
원 케이블로 데이터와 파워를 딜리버리 할 수 있고 파워 딜리버리 능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밴드위스를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멀티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구성에 있어서 파이어와이어가 강점을 갖고 있고 1394의 주요 칩셋 공급 업체인 TI나 그다음에 LS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풀 프로덕션을 진행 중입니다. 그것만 봐도 아직까지 1394가 시장에 살아있다. 아직까지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앞으로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394는 시장에 살아있습니다. 실례로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라고 하는 미국 통합 전투기 사업에서도 1394B 인터페이스를 데이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버스를 사용을 했고요. 애플은 현재까지도 썬더볼트를 출시를 했지만 썬더볼트를 컨버팅해서 1394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IA는 아직까지도 활동적으로 IIDC 2.0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기 같은 경우는 주요 기술 장점이라고 하면은 긴 케이블과 기존 시스템 PC 쉽게 일터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대부분의 머신 비전 업체들 카메라, 소프트웨어, 주변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인 기기 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기기 비전 2.0이 사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체들이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고 USB 3 비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USB 3 비전을 지원하고 관련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던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기기 인터페이스는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고 카메라 판매량, 매출 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날로그나 1394를 대체하는 판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기기라고 해서 기가에 달력보다 10배 빠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USB 3.0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밴드위스와 간편함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새로운 PC들이 USB 3.0이 빌트인 되어 있거든요. 노트북을 비롯해서 데스크탑, 마더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 머신 비전 업체들이 지금 USB 3.0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 중이고,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시는 외장 하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키보드 이런 것들 다 USB 3.0을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 이런 것도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직까지 USB 3.0 산업에서 정확한 시장 데이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출시가 좀 몇 년 전에 되긴 했지만 안정화되고 지금 시장에 풀려서 실제로 카메라 제조사들이 선정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USB 3.0 인터페이스는 앞으로 10기가 bps까지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 파워 또한 100W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장거리 케이블이나 리피트 등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트렌드 오버뷰인데요. 아까 제가 그래프 보고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위스인데요. 이게 지표가 좀 예전표라서 제가 좀 화살표로 수정을 좀 했는데요. USB 3.0 같은 경우 지금 440MB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기가 bps를 지원한다고 하면 2배 정도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랭크 같은 경우도 풀 컨피그레이션 10탭 같은 경우는 지금 850MB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의 밴드위스가 높아지는 반면에 PC가 핸들링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지 저장 장치도 일반 하드디스크를 레이드로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SSD를 구성한다든지 추가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밴드위스를 풀로 핸들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버퍼 역할을 하는 카메라 내부의 이미지 프레임 버퍼라든지 아니면 PC 간에서 어떤 프리 프로세싱을 해줄 수 있는 프레임 그래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지금 많이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밴드위스와 크게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재밌는 자료인데요. 이건 포인트 그레이드에서 이제 서치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커먼한 자료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산업 군별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밸리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공장 자동화 FA 쪽인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해상도는 VG에서 오메가, 프레임 레이트는 높은 걸 선호하시고 카메라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소니 때부터 사용했던 그 큐빅 사이즈라고 하는 29x 29x 30mm 작은 카메라 사이즈가 거의 표준처럼 돼버려서 그 사이즈를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거보다 커지면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반대로 사이언티픽이나 이런 쪽에서는 반대로 사이즈 작은 걸 싫어하세요. 싸 보인다. 큰 걸 또 좋아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주요 인터페이스는 파이어와이어, 카메라 링크, 기기가 될 것 같고요. 볼륨은 어떤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1000단위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경쟁사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게 이제 컨슈머하고 이제 어떤 프로페셔널 합친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신 비전이 뭐 GIS나 ITS나 아니면 사이언티픽이나 메디컬이나 FA가 이제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카메라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수량이 생각보다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는 HD나 4K 정도를 원하시고 프레임 레이트나 카메라 사이즈에 민감하지 않으시고 주요 인터페이스는 USB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범용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볼륨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특정 장비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게 아니고 컨슈머를 위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USB 테크놀로지인데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밴드위스는 이제 440MB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 모든 인터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을 100% 쓰지는 못합니다. 카메라 회사마다 그걸 이제 픽셀 클럭이나 아니면 데이터 밴드위스를 좀 쥐어짜서 100%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노이즈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대개 한 80% 정도, 70% 정도 카메라 회사가 좀 버퍼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USB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PC, 모든 노트북에 지금 보편화되는 추세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인터페이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파워를 전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케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USB 3.0 자체가 이제 개발된 의도 자체는 포터블 기기하고 이제 일반 소비자를 위한 기기에 사용하고자 개발이 됐고요. 이제 에이스나 대부분의 노트북 업체들이 USB 3.0을 채택했고 애플에서 개발해서 발표했던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0Gbps 정도 되는 데이터 밴드위스에도 불구하고 머신 비전 업체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쪽에서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썬더볼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USB 3.0이 그 속도가 2배 빨라지게 되면 굳이 썬더볼트로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카메라나 센서 회사에서 나오는 대역폭도 특별하게 10Gbps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썬더볼트는 좀 안 좋은 시기에 나왔던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USB 3.0 컨트롤러인데요. 크게 르네상스, 그다음에 프레스코, 인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새로운 칩셋을 발매를 했고요. 이 칩셋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안정성과 최대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고 USB 3 비전 스탠다드를 따르기 때문에 USB 스탠다드 3 비전 스탠다드를 따르는 카메라 회사들하고 호환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포인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초반부터 USB 3 비전 협회에 가입을 해서 사양을 주동하고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초반에는 카메라하고 어떤 컨트롤러하고 사이에 호환성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PC는 되고 어떤 PC는 안 되고 이 칩셋은 되고 저 칩셋은 안 되고 스탠다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통일되고 표준화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USB 3 비전을 따르는 카메라를 시중에서 구매하셔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한다고 하면 안정성은 보장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대역폭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경우는 칩셋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가 제 경험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칩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SB 2.0과 3.0을 비교하자면 더 높은 대역폭,
그리고 폴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CPU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패켓 익스텐드라든지 아니면 개런티 딜리버리라든지 이미지 버퍼, 로우 이미지 튜어링, 머신 비전 스탠다드를 적용했고 카메라와 케이블 간에 마킹할 수 있는 마킹 스크류가 스탠다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USB 2.0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베디드 하드웨어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밴드위스, 케이블 랭스, 그다음에 고객이 받아들이는 점들, 그다음에 파워, 딜리버리, 비전 스탠다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USB 3.0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판매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USB 2.0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일 거예요. 이름을 아예 바꿨다면 모르겠는데 USB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든 고객들한테 USB 3.0이라고 말씀드린 순간 USB를 안 써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USB 2.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링 방식에다가 인터페이스 자체가 CPU의 매니지먼트를 받는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CPU의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다른 USB 디바이스가 들어오면 카메라가 떨어졌어요. 인라인에서는 거의 사용을 못했었죠. 그냥 뭐 탁상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쓰실 수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그 자동화 기기에 쓰기에는 부적합한 카메라였어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USB 하면 안 좋은 경우를 가지고 계신데 USB 3.0은 확실히 2.0이랑 다릅니다. 방식 자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2.0의 것들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3.0은 다른 인터페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스킵을 할 건데요. 약간 좀 트리키한 부분인데 USB 메인, 그러니까 PC에 있는 메인보드에 USB 3.0 컨트롤러를 쓰시는 경우 마더보드부터 PC 앞단에 나있는 커넥터까지 케이블이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USB 3.0 케이블 쓰실 때 5m를 개런티하는데 동작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안쪽에 있는 케이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PC 그 데스크탑 후면에 추가적인 익스프레스 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을 약간 짧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2.0하고 3.0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한데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경우는 1394하고 그다음에 USB 3.0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1394를 써보셨던 분이라면 안정성 면에서는 다른 기가이더넷이나 다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훨씬 뛰어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1394와 마찬가지로 USB 3.0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가빗 인터넷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CPU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 폴링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USB 3.0은 폴 원스 어프로치 커플드 방식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동기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벤트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보내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CPU가 러닝을 할까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케어를 할 필요가 없는 방식입니다.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허트비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냐라고 하는 신호를 이제 서로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CPU 점유율. 실제로 CPU 점유율을 보시면 USB 3.0 그리고 기가빗 이더넷 1394B를 비교했는데요. 80MB일 때, 120MB일 때, 이제 380MB, 350MB일 때 비교했는데요. 보시면 기가 이더넷이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MB급에서는 1394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1394는 빠졌고요. 더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350MB대에서도 USB 3.0은 크게 높아지지 않은 CPU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USB 3.0은 전원을 별도로 인도할 필요 없는 그 원 케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하고 전원을 딜리버리 하고 있는데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5m가 한계입니다. 케이블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맥시멈 랭스는 5m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텐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의 처리라든지 커넥터의 조립이라든지 케이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USB 3.0 케이블은 짧은 걸 쓰시는 게 좋고요. 3m나 5m 이상 되는 케이블, 5m 정도 되는 케이블을 쓰실 때는
카메라 제조사하고 협의해서 쓰시는 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하이플렉스 케이블, 가동형 케이블, 로봇 같은데, 이제 로봇 암 같은데 다는 케이블은 현재는 3.5m 정도까지가 사용이 가능하고 말리슘이나 컴포넌트 익스프레스나 니세이 이런 업체에서 이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옵티컬 익스텐더는 지금 유넥스, 유니브레인, 이크론 이런 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블 끝단에 그 증폭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있는 케이블인데 그런 케이블을 쓰시면 현재도 그냥 케이블로만 15m까지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옵티컬 케이블로 컨버팅해주는 컨버터를 쓰시면 100m, 200m까지 쓸 수도 있긴 한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최대 대역폭은 440MB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로 포인트 게이지의 이제 그래스아퍼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380MB까지 데이터 아웃풋을 내고 있는데 최대 대역폭을 위해서는 꼭 최신 USB 3.0 컨트롤러하고 CPU 사양과 칩셋에 대한 사양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인스톨 하실 때 요새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버전 1이 있고 이제 버전 2가 있거든요. 2 버전이 나와야지만 5GBps를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USB 3.0은 USB 2.0을 백워드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커넥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USB 2.0은 케이블이 5가닥이고 3.0은 9가닥이거든요. 그리고 4가닥이 숨어 있는데 이거를 백워드로 지원하지만 밴드위스는 USB 2.0 밴드위스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 모든 카메라가 백워드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백워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USB 3.0과 리눅스인데요. 리눅스는 지금 카메라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리눅스의 장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OS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OS의 구성이나 풋프린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베디드 아니면 저전력 혹은 아니면 어떤 전용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실 때 리눅스가 꼭 필요한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우분투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리눅스 커널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제조사가 시스템 디벨롭먼트 키 소프트웨어와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USB 3.1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역폭은 2배가 될 거고 전력의 전달량도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7월 달에 USB 3.1 사양을 발표를 했고요. 칩 제조사나 다른 여타 개발사들도 3.1 기준에 맞게끔 개발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제 머신 비전 인터페이스의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USB 3.1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USB 3 비전, 기가에 대한 기기 비전이라고 하는 이 로고가 들어있으면 이 머신 비전 스탠다드에 따르는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카메라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컨트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머신 비전 스탠다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안정적인 건 아무래도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드 파티는 기능에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드 파티는 그래도 범용성이 좀 있죠.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게 이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메라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서 범용성을 늘릴 수 있게끔 스탠다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카메라 제조회사들은 다 이 규약에 따라서 카메라를 만듭니다. 만약에 USB3 비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오셨다면 카메라 제조사는 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 대한 베네핏이죠. 카메라 제조사들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요. 내 카메라가 쉽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기 비전이나 USB3 비전에 따른 카메라를 쓰시면 나중에 다른 USB 3.0 다른 기기 카메라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 더 수월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스탠다드는 이제 컨트롤 프로토콜하고 스트림 프로토콜이 있는데
컨트롤 프로토콜은 이제 뭐 프레임 레이트나 게인이나 익스포저 같은 것들을 카메라에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니캠의 SFNC를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카메라 제어사가 다르게 사용하던 기능과 파라미터 이름을 다 통일했습니다. XM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스트림 프로토콜은 이미지 전송 시에 이제 패켓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송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제조사, 인터페이스 카드 제조 회사가 다 이 규약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크로너스 트랜스퍼하고 벌크 트랜스퍼 이런 것들은 GPM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 방식이고, USB 3.0은 최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벌크 트랜스퍼 방식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림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USB 3 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서티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USB IF라고 해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상당수 이제 카메라 제조사하고 주변 장치 제조사가 관련 협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USB 3 비전 협회 인증을 받아서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인증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USB 비전 스탠다드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회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쇼핑되고 있는 프로덕트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NI 위크에서 USB 3.0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USB 업체들도 지금 많은 USB를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합니다만 아마 아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초기에 한 3년 정도만 해도 포인트웨이밖에 없었거든요. USB 3.0 관련된 업체들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거는 리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자들이 많아져야 그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는 그 메인 업체들이 다 지금 USB 3.0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카메라를 개발하고 선적하고 있고, USB 3.0이 지금 메인스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트림 프로토콜은 지금 벌크 트랜스퍼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토큰 데이터나 핸드쉐이크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3.0 스탠다드가 아니더라도 카메라 제조사 드라이버나 서드파트 드라이버로 카메라의 러닝은 가능하십니다. 컨트롤 프로토콜은 기기 비전하고 똑같은 제나이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XML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의 기능을 리스트화합니다. 그러니까 XML 파일에다가 카메라의 기능만 잘 넣어 놓으시면은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그냥 굉장히 쉽게 카메라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규약을 따르는 카메라라고 하면. 그리고 제니캠을 또 다른 이유는 기기 비전이 굉장히 성공적인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